충북 괴산의 산골 마을에서 자란 이병 박도윤은 새벽 5시 기상 나팔 소리에 눈을 떴어요. 22살, 키 175cm의 건장한 체격이지만 여전히 어딘가 풋풋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죠. 도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입대했는데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 대학 진학을 포기했거든요.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계시고 어머니는 읍내 슈퍼에서 일하시는 평범한 농촌 가정이었습니다. 박도윤, 오늘 장교 클럽 정리 작업이야. 빨리 움직여. 소대장의 호령에 도윤은 재빨리 군복을 정리하고 나섰어요. 장교 클럽은 부대 내에서도 가장 격이 높은 공간이었죠. 도윤은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하며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실례합니다. 자원봉사원 이채윤입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자 눈부신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 빛 속에서 25살의 이채윤이 서 있었죠. 키 160cm 정도의 균형 잡힌 몸매에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그 상냥한 미소와 맑은 눈빛이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도윤은 당황해서 대답했죠. 채윤은 이정우 장군의 외동딸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 꾸준히 부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혹시 이 꽃병 어디에 둘까요? 채윤이 손에 든 꽃병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도윤은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죠. 아, 저기. 창가 테이블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박도윤입니다. 전 이채윤이에요. 앞으로 자주 보겠네요. 그 순간 도윤의 마음속에 뭔가 따뜻한 감정이 스며들었어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설렘이었죠. 채윤 역시 도윤의 순박하고 성실한 모습에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채윤은 봉사활동을 마치고 부대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도윤이 망설이며 다가왔죠. 저기, 채윤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채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부대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도윤 씨는 어디 출신이에요? 충북 괴산이요. 시골이라 별게 없어요. 시골이 좋은데요. 전 서울에서 자랐거든요.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도윤은 채윤의 말을 들으며 신기해했어요.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자란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꼈거든요. 아버지가 군인이시라 어렸을 때부터 부대 근처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봉사활동도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됐죠. 채윤은 아버지가 장군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계급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전 농사 짓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군대 와서 처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생활하는 거예요. 둘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채윤은 도윤의 순수함에 마음이 끌렸고 도윤은 채윤의 따뜻함에 감동받았죠. 다음 주에도 봉사활동 올 거예요. 그때 또 만나요. 채윤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도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날 밤 도윤은 생활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건가? 22년 동안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도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죠. 한편 채윤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윤을 떠올렸어요. 저렇게 순수한 사람이 있을까? 대학 시절 만났던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었죠. 며칠 후 채윤은 약속대로 부대에 봉사활동을 왔어요. 도윤은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죠. 도윤 씨, 오늘 시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둘은 이번엔 부대 안작은 벤치에 앉았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더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죠. 사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채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도윤은 긴장했죠. 제 아버지가 이 부대 사단장이세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단장, 그러니까 장군의 딸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만나면 안 되는 건가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채윤은 도윤의 손을 살짝 잡았죠. 저는 계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날부터 둘의 은밀한 만남이 시작됐어요. 표면적으로는 자원봉사자와 병사의 관계였지만 실제로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었죠. 도윤은 채윤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채윤은 도윤의 진실한 마음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죠. 이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도윤과 채윤의 만남이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어요. 둘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채윤이 봉사활동을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죠. 하지만 부대 안에서는 함부로 대화할 수 없었어요. 다른 병사들과 간부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도윤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같은 소대 김일병이 도윤을 놀리며 말했어요. 도윤은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죠. 아니야,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 거야. 설마 여자친구라도 생겼나? 휴가 때 만났어? 아니라니까. 도윤은 서둘러 부인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채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죠. 야, 박도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군기반장 최상병이 다가왔어요. 최상병은 26살로 도윤보다 4살 많았고 입대 전에는 서울에서 건설업에 종사했다고 했어요. 키가 178cm의 근육질 체격이었는데 무엇보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아, 최상병님. 그냥 쉬고 있었습니다. 쉬긴 뭘 쉬어. 타냐고 청소나 하러 가. 요즘 너무 편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최상병의 말투에는 묘한 압박감이 있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네, 알겠습니다. 최상병이 사라지자 김일병이 속삭였어요. 야, 조심해. 최상병이 요즘 너한테 유독 신경 쓰는 것 같던데. 왜? 모르겠어. 근데 뭔가 이상해.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도 없던 놈이. 도윤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채윤을 만날 시간이 다가와서 그런 생각을 잊고 싶었죠. 그날 저녁 9시 도윤은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PX 옆 작은 벤치였죠. 이곳은 저녁 시간이면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가로등 하나가 은은하게 주변을 비추고 있었죠. 도윤 씨, 채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연분홍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더 예뻐 보였죠. 늦어서 죄송해요. 갑자기 청소를 시켜서. 괜찮아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채윤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죠. 이거 드세요. 집에서 만든 샌드위치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직접 만드실 줄 아세요? 당연하죠. 요리는 제 취미거든요. 도윤은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햄과 치즈, 그리고 신선한 야채가 입안에서 조화를 이뤘죠.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도윤 씨 입맛에 맞을까 걱정했어요. 그때 채윤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윤 씨, 혹시 요즘 부대에서 이상한 일 없었어요? 이상한 일이요? 그냥 느낌적으로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윤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지만 채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죠. 둘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세요? 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발자국 소리만 점점 멀어져 갔어요. 이상하네요. 도윤은 불안한 마음에 일어섰어요.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사라진 후였죠.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뭔가 좀 이상해요. 네, 그럴게요. 도윤 씨도 조심해요. 채윤이 떠난 후 도윤은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죠.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도윤은 생활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는 것 같았죠. 새벽 2시쯤 도윤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누군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죠. 박도윤, 최상병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기묘하게 빛났죠. 최상병님? 왜 이 시간에? 너 요즘 뭐 하는 거야? 네. 무슨 말씀이신지. 최상병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도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죠. 모르는 척하지 마. 난 다 보고 있어. 뭘 보셨다는 거죠?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 하지만 박도윤,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건 확실해. 최상병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어요. 도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죠. 채윤과의 만남이 들킨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다음 날 도윤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최상병의 시선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았죠. 특히 채윤이 봉사활동을 오는 날에는 더욱 그랬어요. 도윤 씨, 오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둘은 다시 저녁 시간에 PX 옆 벤치에서 만났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혹시 쟤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도윤은 채윤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죠. 캬, 캬. 갑자기 어둠 속에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둘은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봤죠. 뭐지? 이 시간에 까마귀가? 이상해요. 까마귀는 밤에 울지 않는데. 그리고 그 순간 탄약고 쪽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규칙적이면서도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죠. 저기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채윤이 도윤의 팔을 꽉 잡았어요. 도윤은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였죠. 거기 누구세요? 하지만 발자국 소리는 더 빨라졌어요. 마치 도망가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정말 이상한 일이 많네요. 채윤 씨, 당분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게 확실해요. 둘은 불안한 마음으로 헤어졌어요. 하지만 둘 다 몰랐죠. 어둠 속에서 최상병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사단장 이정우 장군은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간단한 운동을 마치고 집무실로 향했어요. 58살의 그는 30년 넘게 군 복무를 해온 직업군인이었죠. 키 178cm에 여전히 탄탄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군인다운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배어나왔어요. 하지만 요즘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외동딸 채윤의 행동이 예전과 달라졌거든요. 아빠, 저 오늘 부대 봉사활동 가요. 또, 요즘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냐? 원래 정기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채윤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이정우는 딸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특히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예전과 달랐죠. 채윤아, 요즘 무슨 일 있냐? 무슨 일요? 그냥 평소와 같은데요. 하지만 이정우는 30년 넘게 사람을 다뤄온 베테랑이었어요.
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죠. 그날 저녁 채윤이 씻으러 간 사이 이정우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딸의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건드리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한 번만. 이정우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었어요. 다행히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죠. 메시지 창을 열자 도윤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윤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샌드위치 맛있게 드셨죠? 네, 정말 맛있었어요. 채윤 씨가 직접 만든 거라니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걸 만들어 가져갈게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채윤 씨가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정우의 손이 떨렸어요. 딸이 누군가와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확실했죠. 더 읽어보니 상대방이 부대 소속 병사라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아빠, 갑자기 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정우는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아, 채윤아. 내 휴대폰이 울려서. 아빠가 제 휴대폰을 보셨어요? 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이정우는 당황했죠. 아니다, 그냥. 아빠 실망이에요. 어떻게 남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채윤아, 아빠가 잘못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뭘 안다는 거예요? 박도윤이라는 병사와 만나고 있지? 아빠, 채윤아, 넌 내가 누군지 알고 있지? 나는 이 부대의 사단장이다. 그리고 넌 내 딸이야. 이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채윤은 물러서지 않았죠.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제가 누굴 만나든 아빠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계급이 뭔지 알아? 군대에서 질서가 뭔지 알아? 아빠는 계급하시지만 도윤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계급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게 더 이상해요. 이정우는 딸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온 모든 가치관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채윤아, 넌 모른다. 군대가 어떤 곳인지,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빠, 그럼 도윤 씨가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잘못된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정우는 말문이 막혔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도윤 씨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항상 저를 배려해주거든요. 이정우는 딸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사단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더 컸죠. 채윤아, 아빠 말 들어라. 이 일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 싫어요. 아빠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채윤은 울면서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이정우는 혼자 거실에 남아 깊은 한숨을 쉬었죠. 한편 부대에서는 최상병이 본격적으로 도윤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박도윤, 이리 와봐. 최상병이 도윤을 군기 반장실로 불렀어요. 좁은 방에는 최상병 혼자 있었죠. 앉아. 도윤은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어요. 야, 솔직히 말해봐. 너 요즘 뭔가 하고 있지? 무슨 말씀이신지. 최상병이 책상을 탁 쳤어요. 도윤은 깜짝 놀랐죠. 그만 둘러대고 솔직히 말해. 내가 다 보고 있다고 했잖아.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 이 자식이 끝까지 발뺌을 하네. 최상병은 일어나서 도윤 앞에 섰어요. 위압적인 분위기였죠. 박도윤, 너 감히 어디까지 올라갈 셈이냐? 네. 계급이 뭔지 알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최상병의 말에 도윤은 뭔가 들킨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어요. 최상병님, 저는 정말. 야,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너 장군 딸이랑 만나고 있지?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결국 들킨 거였죠. 어떻게, 어떻게? 내가 며칠 동안 너를 지켜봤는데 모를 리가 있나? 최상병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드디어 도윤의 약점을 잡았거든요. 최상병님, 제발, 제발. 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이건 군기 위반이야.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거야. 저희는 그냥이 어디 있어? 너는 이등병이고 상대는 장군 딸이야. 이게 말이 돼?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최상병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이미 들킨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정해. 알아서 정리할 거야. 아니면 내가 위에 보고할 거야? 최상병님,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기회? 좋아. 그럼 내일부터 그 여자 안 만나. 그리고 봉사활동 올 때도 절대 접근하지 마. 하지만이 어디 있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아니면 정말 큰일 날 줄 알아.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가. 그리고 기억해.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도윤은 채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채윤 씨, 죄송하지만 당분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냥 제가 좀 바빠서요. 도윤 씨, 정말 이상해요.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채윤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이렇게 세 사람 모두 같은 밤 서로 다른 이유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이정우는 딸과 군인으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채윤은 갑작스러운 도윤의 변화에, 그리고 도윤은 최상병의 협박에 시달리며 말이죠. 도윤이 채윤과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채윤은 봉사활동을 와서도 도윤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평소 같으면 먼저 다가와 인사하던 도윤이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았거든요. 도윤 씨, 채윤이 용기를 내어 도윤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도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죠. 아,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저를 피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요. 도윤의 대답은 어색했어요. 채윤은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했죠. 정말 그게 다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멀리서 최상병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도윤은 등골이 서늘해졌죠. 채윤 씨, 죄송하지만 지금은 일을 해야 해서요. 도윤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어요. 채윤은 혼자 남겨진 채 멍하니 서 있었죠. 뭔가 이상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어. 그날 저녁 채윤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도윤을 생각했어요. 아버지와의 대화 이후로 집 안 분위기도 냉랭했죠. 채윤아, 밥 먹어라. 이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며칠 전 그 일 이후로 부녀 사이는 어색해졌거든요. 아빠, 혹시 부대에서 도윤 씨한테 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뭔 소리냐? 갑자기 도윤 씨가 저를 피해요.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거예요. 이정우는 당황했어요. 자신은 직접적으로 박도윤에게 뭐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빠는 아무것도 안 했다. 정말이요? 정말이다. 하지만 채윤아, 이 기회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채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도윤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채윤아, 됐어요. 저 알아서 할게요. 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이정우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죠. 한편 부대에서는
도윤에 대한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최상병이 다른 병사들에게 은근히 흘린 말 때문이었죠. 야, 박도윤. 로커 정리 좀 해봐. 같은 소대 박일병이 명령조로 말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태도가 달라졌죠. 도윤이 로커를 열자 안이 엉망이었어요. 옷들이 구겨져 있고 개인 물품들이 뒤섞여 있었죠.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내가 정리를 제대로 안 해놔서 그렇지. 제가 어제 분명히 정리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우리 로커까지 다 정리해. 왜 제가요? 왜긴 왜야. 내가 막내잖아. 도윤은 억울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계급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밤 탄약고 야간 근무도 내가 해. 그건 김일병이 하기로 했는데요. 김일병이 몸이 아프다고 하더라. 내가 대신해. 김일병은 멀쩡해 보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날 밤 도윤은 혼자 탄약고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으스스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죠. 새벽 2시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채윤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도윤 씨,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무슨 일인지 꼭 알고 싶어요. 도윤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최상병의 협박이 떠올랐죠. 죄송해요. 정말 바빠서요. 제발이에요. 딱 10분만요. 도윤은 고민했어요. 채윤의 간절한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거든요. PX 앞에서 10분만요. 결국 도윤은 답장을 보냈어요. 탄약고 근무를 잠깐 비우는 건 규정 위반이었지만 채윤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죠. 10분 후 도윤은 PX 앞에서 채윤을 만났어요. 채윤은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죠. 도윤 씨, 정말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채윤 씨, 미안해요. 정말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무슨 사정인데요? 저한테 말 못할 사정이에요? 도윤은 최상병의 협박을 말할 수 없었어요. 채윤에게 걱정만 끼칠 뿐이었거든요. 그냥 우리가 만나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계급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채윤 씨는 장군님의 딸이시고 또 계급 얘기예요? 도윤 씨도 아빠처럼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가슴이 아팠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를 좋아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왜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윤은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봤죠. 누가 오는 것 같아요. 빨리 가세요. 도윤 씨, 잠깐만요. 하지만 도윤은 이미 탄약고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채윤은 혼자 남겨진 채 눈물을 흘렸죠. 다음 날 도윤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어요. 아침 점호 때 군화끈이 풀어져 있었고 식사 시간에는 밥이 바닥에 엎질러져 있었죠. 야, 박도윤. 이게 뭐야? 부소대장이 화를 냈어요. 도윤은 황당했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내 짐이 왜 이렇게 엉망이야? 누군가 일부러 그런 것 같습니다. 일부러? 누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설령 말한다고 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 조심해. 또 이런 일 있으면 영창이야. 그날 저녁 도윤은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채윤과 헤어진 것도 괴롭고 동료들의 괴롭힘도 견디기 힘들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만나지 말걸.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최상병은 군기 반장실에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완전히 정리될 겁니다. 전화를 끊은 최상병의 입가에는 기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상병도 몰랐어요. 이 모든 일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것을. 도윤에 대한 괴롭힘이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어요. 매일 밤 탄약고 야간 근무는 어김없이 도윤의 몫이 됐죠. 다른 병사들은 온갖 핑계를 대며 피했고 최상병은 그럴 때마다 도윤을 지목했어요. 박도윤, 오늘도 내가 해. 최상병님, 이미 사흘 연속으로 했는데요. 왜? 불만 있어? 최상병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도윤은 더 이상 항의할 수 없었죠.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날은 특히 춥고 어두운 밤이었어요. 11월 말 첫눈이 내린 후라 바람이 매섭게 불었죠. 도윤은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탄약고로 향했어요. 한편 채윤은 집에서 도윤을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도윤의 표정이 너무 괴로워 보였거든요. 분명 무슨 일이 있어. 도윤 씨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이. 채윤은 결심했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부대에 가서 도윤과 제대로 이야기하겠다고 말이죠. 새벽 2시 도윤은 탄약고 앞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주변은 적막했고 간혹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려왔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도윤이 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발자국 소리를 들었는데 말이죠. 최상병님? 김일병?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도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섰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야, 박도윤. 갑자기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상병이었죠. 하지만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최상병님? 왜 이 시간에? 너랑 할 얘기가 있어서. 최상병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평상시와 다른 분위기였죠. 무슨 얘기요? 너 아직도 그 여자 생각하고 있지? 누구 말씀이신가요? 아직도 발뺌하냐? 장군 딸 말이야. 도윤은 긴장했어요. 최상병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거짓말하지 마. 어젯밤에도 그 여자한테 문자 보냈잖아. 도윤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걸? 어떻게긴 뭐가 어떻게야.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고 했잖아. 최상병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도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죠. 최상병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야, 박도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최상병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누구야? 목소리의 주인은 군기 교육대장 이중사였어요. 최상병은 당황한 듯 뒤를 돌아봤죠. 아, 이중사님. 그냥 순찰 중이었습니다. 순찰? 이 시간에? 이중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최상병을 바라봤어요. 박도윤 근무 상태 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 너무 늦었다. 네, 알겠습니다. 최상병은 가면서 도윤을 째려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죠. 이중사가 떠난 후 도윤은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최상병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거든요. 새벽 4시 교대 시간이 됐어요. 평소 같으면 다음 근무자가 와야 하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도윤은 기다렸지만 5시가 돼도 교대자가 나타나지 않았죠. 이상하네. 분명히 오늘은 김일병이 교대하기로 했는데. 도윤은 휴대폰으로 김일병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죠. 새벽 5시 반, 드디어 누군가 탄약고 쪽으로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아, 도윤아. 김일병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다급했죠. 여기요. 도윤이 대답했는데 김일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목소리만 계속 들렸죠. 도윤아, 어디 있어? 여기요. 탄약고 앞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김일병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김일병, 제가 여기 있어요. 도윤이 더 큰 소리로 외쳤는데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어요. 정막이 흘렀죠. 그리고 몇 분 후 진짜 김일병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창백했죠. 도윤아, 왜 여기? 내 얼굴이 왜 그래? 김일병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도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제 얼굴이 왜요? 피가 나고 있어. 도윤이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니 정말 피가 묻어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언제 다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된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 순간 도윤은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세상이 빙빙 돌고 다리에 힘이 빠졌죠. 도윤아. 김일병이 도윤을 부축했지만 도윤은 그대로 쓰러졌어요. 누구 없어요? 응급 상황이에요. 김일병의 외침에 다른 병사들이 달려왔어요. 모두들 도윤의 상태를 보고 경악했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됐어? 빨리 의무실로 옮겨야 해. 병사들이 도윤을 의무실로 옮기는 동안 소식을 들은 채윤이 부대로 달려왔어요. 아버지한테 연락을 받았거든요. 도윤 씨, 도윤 씨. 채윤이 의무실로 뛰어들었을 때 도윤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 곳곳에 상처가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채윤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의무병은 고개를 저었죠. 아직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어요. 외상이 있는 걸 보면 어디엔가 부딪혔거나. 부딪혔다고요? 혼자서 어떻게? 그때 최상병이 의무실에 들어왔어요.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정말 미안해. 도윤아. 최상병이 중얼거렸어요. 채윤은 그의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최상병, 무슨 일인지 설명해봐. 이정우 장군이 들어오며 말했어요. 최상병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대하러 갔는데. 그냥? 병사가 이렇게 다쳤는데 그냥이라고? 장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뭔가 수상하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쓸데없는 짓만 안 했어도. 최상병이 중얼거렸는데 그 말을 들은 채윤은 직감했어요. 이 사람이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말이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채윤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최상병은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최상병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챘거든요. 그날 새벽 도윤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채윤은 그를 따라가며 계속 울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도윤이 병원으로 이송된 지 하루가 지났어요. 의사는 뇌진탕과 함께 얼굴에 여러 곳 타박상이 있다고 진단했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어떻게 이런 부상을 입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어요. 이정우 장군은 집무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딸의 눈물을 본 후 마음이 복잡해졌거든요.
무엇보다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죠. 보안과장, 네, 장군님. 어제 새벽 탄약고 일대 CCTV 영상을 모두 가져와. 그리고 관련자들 명단도 작성해. 알겠습니다. 보안과장이 나간 후 이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년 군 복무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죠. 특히 자신의 딸이 연관된 일이라 더욱 신중해야 했어요. 1시간 후 보안과장이 영상 자료와 함께 돌아왔어요. 장군님, CCTV 영상입니다. 고생했다. 일단 혼자 보겠다. 이정우는 모니터 앞에 앉아 영상을 재생했어요. 새벽 2시부터 5시까지의 영상이었죠.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도윤이 혼자 탄약고 앞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죠. 그런데 새벽 2시 15분경 화면에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최상병. 이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최상병이 도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둘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지만 음성은 들리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2시 20분경 화면이 갑자기 흔들리더니 몇 초간 끊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화면이 나타났을 때는 최상병만 혼자 서 있었죠. 뭐지? 도윤은 어디 갔나? 이정우는 영상을 되돌려 다시 봤어요. 분명히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다른 각도의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탄약고 뒤쪽을 비추는 카메라였죠. 놀랍게도 그 화면에는 도윤이 뒤로 넘어지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이게 뭐야? 이정우는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히 누군가 도윤을 밀치는 것 같았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나왔어요. 새벽 4시경 최상병이 군기 반장실에서 누군가와 전화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전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최상병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문제 없을 거야. 이정우는 입술을 읽으며 최상병의 말을 해석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죠. 보안과장. 네, 장군님. 최상병을 당장 격리해. 그리고 관련자 조사를 시작한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채윤이 도윤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도윤은 아직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죠. 도윤 씨, 깨어나요. 제발. 채윤이 도윤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그런데 도윤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죠. 도윤 씨? 도윤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하지만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았죠. 여기,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도윤 씨, 기억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도윤은 머리를 감싸며 신음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최상병이 왔는데. 그 다음은 최상병이 뭐라고 했어요? 저한테 화를 냈어요. 계속 위협하고.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돌고 도윤의 말을 들은 채윤은 확신했어요. 최상병이 뭔가 했다는 걸 말이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이정우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아빠, 채윤아, 그리고 도윤 병사. 이정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장군님. 도윤이 일어나려 하자 이정우가 손을 저었어요. 누워 있어. 지금 중요한 걸 보여줄게. 이정우가 태블릿 화면을 켰어요.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이걸 봐. 어제 새벽 탄약고에서 일어난 일이야. 영상 속에서 최상병이 도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몸싸움이 벌어지는 장면도 보였죠. 이걸 어떻게?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다행히 CCTV가 모든 걸 기록했어.
최상병이 널 밀쳤고 넌 뒤에 있던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채윤은 영상을 보며 분노했어요. 저 사람이 도윤 씨를 어떻게 이런 일을 그리고 이것도 봐. 이정우가 다른 영상을 틀었어요. 최상병이 전화하는 장면이었죠. 저 사람이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걸 조사하고 있어.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일이 우발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이정우는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 병사 미안했다.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장군님, 그리고 채윤아. 이정우가 딸을 바라봤어요.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죠. 아빠가 틀렸다.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사람이 중요한 거였는데. 아빠, 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게 군의 명예입니까? 채윤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정우는 고개를 숙였죠. 아니다. 이건 군의 명예가 아니야. 이건 그냥 폭력이고 범죄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보안과장이 들어왔어요. 장군님, 최상병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기록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 최상병이 외부 인물과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 채권업체 관련자로 보입니다. 채권업체? 네, 최상병이 입대 전에 빚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최상병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 했던 것 같고요. 이정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외부 세력이 개입된 일이었던 거죠. 그럼 도윤 병사를 노린 건 아니었다는 건가?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상병이 돈 때문에 뭔가 일을 저질러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윤 병사가 장군님 따님과 가까워지자 그걸 이용하려 했던 것 같고요. 채윤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윤 씨를 괴롭힌 것도 네, 아마 처음에는 협박용이었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제거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런 일이 내 부대에서 아빠, 이제 중요한 건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채윤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이 일은 반드시 끝까지 파헤쳐야 해. 도윤은 침대에 누워 모든 상황을 지켜봤어요. 아직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죠.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거든요. 채윤 씨, 네, 도윤 씨? 고마워요. 저 혼자였다면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도윤 씨를 지킬 거예요. 채윤의 말에 이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군의 진짜 명예를 위해서. 최상병이 체포된 지 사흘 후 채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국방부 인권센터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한 거죠. 아버지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채윤아, 부대 내에서 처리하면 되지 않겠나? 굳이 외부에. 안 돼요, 아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처벌이 있어야 해요. 채윤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도윤이 당한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국방부 인권센터는 서울 용산에 있었어요. 채윤은 도윤과 함께 그곳을 찾았죠. 도윤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진술을 위해 동행했어요. 이런 사건을 신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군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인권센터 조사관 김소령이 말했어요. 그는 40대 중반의 베테랑 조사관으로 군내 인권 문제를 전담하고 있었죠. 상세한 진술을 부탁드립니다. 채윤과 도윤은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최상병의 협박부터 괴롭힘, 그리고 마지막 폭행 사건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죠.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특히 외부 세력과 연결된 부분은 더욱 심각합니다. 김소령은 진술서를 작성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 사건은 언론에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각오하고 왔어요. 채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틀 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어요. 장군 딸 연애 빌미로 한군 내 괴롭힘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뉴스에 나온 거죠. 지금 국방부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뉴스 앵커가 말하자 화면이 국방부 브리핑룸으로 전환됐어요. 최근 발생한 군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단상에 섰어요. 해당 사건은 개인적 원한과 외부 세력의 개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최상병이 헌병대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 증거와 통화 기록 앞에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죠. 최상병, 마지막 기회다. 솔직히 말해. 헌병대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최상병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칠간의 조사로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죠. 증거가 다 나와 있다. 내가 외부에서 돈을 받고 이 일을 벌인 거 맞지? 아닙니다.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빚 때문이었어요. 드디어 최상병이 입을 열었어요. 빚? 입대 전에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채권업체에서 계속 협박했어요. 가족들까지 위협하고 최상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킨 대로 한 거냐? 처음에는 그냥 정보만 알아오라고 했어요. 장군님 딸이 누구랑 만나는지. 그 다음은 점점 요구가 커졌어요. 아예 그 관계를 망가뜨리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상병이 말을 멈췄어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나? 박도윤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사고로 위장해서. 헌병대장은 경악했어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살인 시도였던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도윤 병사를 공격한 거냐? 네. 하지만 정말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크게 다치게 해서 전역시키려던. 변명하지 마. 내가 한 짓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 최상병은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어요. 그날 저녁 최상병은 영창으로 이송됐어요. 부대 내 다른 병사들은 충격에 빠졌죠. 최상병이 정말 그런 일을. 믿을 수가 없어. 평소에는 그런 사람 같지 않았는데. 역시 사람은 모르는 거야. 병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도윤을 동정하는 분위기였죠. 도윤이가 정말 불쌍해.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기만 했는데.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야. 며칠 후 이정우 장군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단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거죠. 아빠, 그럴 필요 없어요. 아빠 잘못이 아니잖아요. 채윤이 만류했지만 이정우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어요. 채윤아, 내가 지휘관이었어. 내 부하가 저런 일을 저질렀는데 책임을 지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리고 이참에 나도 변해야겠어. 지금까지 계급과 질서만 중시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사람이었잖아. 이정우는 군복을 벗고 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채윤은 깜짝 놀랐죠. 아빠, 왜 이러세요? 미안하다, 채윤아. 아빠가 틀렸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못했어. 아빠, 도윤 병사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 선택이 옳았어. 채윤은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오랫동안 원했던 아버지의 인정을 받은 거죠. 이제 당당하게 사랑해라. 아빠가 도와줄게. 정말요? 그래. 그리고 도윤 병사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직접 사과하겠다. 한편 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도윤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어요. 도윤 씨, 최상병이 모든 걸 자백했대요. 채윤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아빠도 이제 우리 관계를 인정하신대요. 도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장군님이 정말 그러셨어요? 네, 직접 사과하러 오실 거예요. 그날 오후 이정우가 병원을 찾았어요. 하지만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 대신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왔죠. 도윤 병사. 장군님. 도윤이 일어나려 하자 이정우가 말렸어요. 편하게 있어. 오늘 난 장군이 아니라 채윤이 아버지로 왔다. 이정우는 도윤에게 깊숙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했다. 내가 너를 보호해줬어야 했는데. 장군님, 고개를 들어주세요. 아니다. 내가 잘못했어. 계급에만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다. 이정우는 고개를 들며 도윤을 바라봤어요. 앞으로 채윤이를 잘 부탁한다.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토록 원했던 인정을 받은 거죠. 감사합니다, 장군님. 채윤 씨를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믿는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최상병은 군사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도윤과 채윤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죠. 무엇보다 부대 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됐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채윤이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정말 꿈만 같아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긴 시련이 끝나고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사건이 마무리된 지 1년이 흘렀어요. 2024년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계절이었죠. 채윤은 군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버지의 제대와 함께 자신도 군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채윤 씨, 정말 괜찮을까요? 저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걸 포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도윤도 지난달에 제대를 했고 지금은 고향인 충북 괴산에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었죠. 포기가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거예요. 채윤의 미소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녀는 도윤의 고향에서 작은 사회복지센터를 운영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채윤 씨, 오늘 뭔가 특별한 날인 것 같은데.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도윤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채윤은 고개를 갸우뚱했죠. 특별한 계획이요? 그냥 도윤 씨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가는 거 아닌가요? 맞긴 한데. 그냥 궁금해서요. 도윤은 가방을 꼭 끌어안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그의 가방 안에는 작은 반지 상자가 들어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괴산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죠. 도시의 빌딩 숲을 벗어나 시골 풍경이 나타나자 채윤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와, 정말 공기가 다르네요. 그죠? 서울과는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을 것 같아요. 버스에서 내려 마을로 들어가는 길, 채윤은 깜짝 놀랐어요. 마을 입구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거든요. 도윤 추모관 개관식을 축하합니다. 이게 뭐예요? 채윤이 의아해하자 도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게 사실은 그때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나타났어요. 도윤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이장님, 마을 어르신들까지 모두 나와 있었죠. 채윤이구나. 어서 와라.
도윤의 어머니가 채윤을 반갑게 맞았어요. 60대 초반의 그녀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지만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 추모관이 뭐예요? 아, 그거 말이냐? 우리 도윤이가 계획한 거야. 제가요? 도윤이 당황해하자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 녀석이 너한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 채윤은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의 얼굴이 빨개져 있었죠. 도윤 씨, 설명해 주세요. 그게 채윤 씨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잊히지 않게 하겠다고. 도윤이 어색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상의해서 작은 추모관을 만들었어요. 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모든 분들을 기리는 곳이요. 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이런 걸 만드셨어요? 네, 그리고 도윤이 망설이다가 무릎을 꿇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반지 상자를 들고 말이죠. 채윤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이곳에서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채윤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죠. 도윤 씨,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채윤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은 있어요. 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결혼해요.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두 사람을 축하했죠. 추모관 개관식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작은 건물이었지만 내부에는 군내 인권 침해 사건들과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죠. 진정한 명예는 계급에 있지 않고 사람을 지키는 마음에 있다. 채윤은 그 글귀를 보며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이정우는 제대 후 인권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빠도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장군님도 이제는 진정한 군인이 되신 것 같아요. 개관식이 끝난 후 채윤과 도윤은 추모관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생각을 하다니. 채윤 씨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잊히면 안 되는 일이라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요. 두 사람은 추모관 앞에서 미래를 꿈꿨어요. 이곳에서 사회복지센터를 운영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기로 했거든요. 몇 달 후 채윤과 도윤의 결혼식이 마을 회관에서 열렸어요. 이정우도 참석했는데 그는 더 이상 장군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아버지였죠. 도윤아, 우리 딸 잘 부탁한다. 네, 아버지.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결혼식에는 예전 부대 동료들도 많이 왔어요. 모두들 도윤과 채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했죠. 도윤아, 정말 잘 됐다. 너희 때문에 부대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어. 맞아.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괴롭히지 못해. 동료들의 말에 도윤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들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결혼 후 1년 채윤과 도윤은 마을에서 모범 부부로 통했어요. 사회복지센터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고 추모관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됐죠.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느 날 채윤이 기쁜 표정으로 도윤에게 말했어요. 무슨 소식이요?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추모관을 모델로 해서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시설을 만들겠다고 해요. 정말요? 우와. 도윤은 채윤을 끌어안으며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요. 또 뭐가 있어요? 채윤은 배를 살짝 만지며 미소를 지었어요. 곧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길 것 같아요. 도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설마. 네, 맞아요. 임신했어요.
도윤은 너무 기뻐서 채윤을 들어 올렸어요. 정말요?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쯤이면 봄이 될 거예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추모관 앞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도윤 씨,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네,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어요. 맞아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채윤이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는 계급이나 신분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진정한 명예가 뭔지 알려주고 싶어요. 두 사람은 별빛 아래서 미래를 약속했어요.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됐고, 작은 시골 마을은 사랑과 용기의 상징이 된 거죠. 몇 년 후 그들의 아이가 추모관 앞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말했어요. 저 아이가 자라면 부모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 진짜 명예가 뭔지 아는 사람 말이야. 채윤과 도윤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져 갔어요. 눈물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이 마침내 진정한 명예로 꽃피운 거죠.